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예,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서 희생된 한인 일가족 사연이 공개됐는데요. 이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 7일 발생한 총기 난사 희생자 가운데 한인 가족 3명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현지 영사관 출장소를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숨진 한인 일가족은 30대 조규성 씨 그리고 강신영 씨 부부 그리고 자녀인 3세 아이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사진만 봐도 안타깝죠. 이 트위터 상으로 이분들이 이제 총 맞은 모습까지도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모금 후원 사이트 고펀드미에는 이들의 영어 실명 그리고 가족 사진과 함께 장례 등 절차에 도움의 손길을 모아달라는 내용의 모금 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페이지 작성자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우리는 이 가족의 친구들이다. 이들을 돕기 위해 고펀드미 페이지를 개설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이분들이 앨런 아웃렛 몰을 방문했다면서 나흘 전에 6번째 그 큰아들 윌리엄은 나흘 전에 6번째 생일을 축하했고 작은 아들 제임스는 3살이다. 그들은 윌리엄이 생일 선물로 받은 옷을 다른 사이즈로 교환하기 위해 아울렛에 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빛과 사랑, 축복으로 가득해야 할 그날 오후가 8명의 희생자를 남긴 총기 난사 학살로 한순간에 끝나버렸다. 신디와 규, 3살 제임스는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 포함됐고 가족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6살 아들 윌리엄은 이 끔찍한 사건에서 가족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됐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고펀드미 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이들의 희생을 기리는 익명, 기명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한인들에 따르면 숨진 조 씨, 강 씨 부부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이민 왔고 한국어를 영어보다 더 편하게 쓴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분 조규성 이분은 이제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그다음에 부인 강신영 씨는 치과 의사로 현지에서 자리 잡아서 좋은 평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활동, 이렇게 주변 한인들을 돕는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역 한인 관계 매체 관계자는 부부 모두 착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지인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조씨 변호사 사무실 사이트 소개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댈러스에서 자란 이민자로서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존경심,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이민법은 가장 열정을 가진 분야로 1990년대 초 이민자로 살았던 저의 경험을 폭넓은 법률 지식과 결합해 고객을 더 잘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여가 시간에는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 두 아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큰아들은 이제 몸 부상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상태지만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진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일이었죠. 오후 3시 36분쯤 댈러스 외곽 앨런의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한 무장괴한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8명이 숨졌고 부상자도 다수 발생했습니다. 범인도 현장에서 살살됐습니다. 라틴계예요. 지금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으로는 백인 우월주의자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라틴계 남성입니다.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은 정말 미국의 가장 큰 약점, 취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총기 규제 아무리 해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보고 3억 2천만 인구 4억 정이 팔렸거든요. 그 수정헌법 2조가 있지 않습니까? 세컨드 어메인먼트. 미국은 이제 총기 문화기 때문에 knee-jerk reaction. 바로 이런 얘기 들으면은 이런 뉴스 들으면은 총기 규제해야 된다. 규제해야 된다. 근데 규제하면은 이제 좋은 사람만 규제하게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은 다 불법적으로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그런 시츄에이션 같아요. 미국 보면.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은 이제 툭하면 벌어지는데
자, 이렇게 뉴욕 포스트도 나와 있습니다. Korean American couple and their son, pair of young sisters identified as among 8 slain in Texas Mall massacre. 그래서 이번에 텍사스주 댈러스 교회 쇼핑몰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한인 일가족 3명이 희생된 가운데 올해 들어 전국에서 22건의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총 115명의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 보면은 작년 같은 기간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수인 8건보다 배 이상 많은 수치인데요. 2배 이상. 작년의 경우 한 해 동안 36건의 사건이 발생해 186명이 사망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가해자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이 24시간 내 총기 난사로 사망한 경우를 대형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 통계를 집계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51건 사건이 발생해서 2,870명이 사망했는데요. 대형 총기 난사 사건 통계 작성에 참여하고 있는 제임스 앨런 팍스 노스이스턴대 교수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은 2006년 이래 가장 최악의 해다. 40년간 이 주제를 연구했는데 상황이 최악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평균적으로 대중공간에서 매년 6회 정도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는데 올해는 벌써 6회를 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을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 총기 폭력 아카이브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벌써 202건입니다. 이제 5월 초인데요. 202건입니다. 그래서 총기 폭력 아카이브는 총격범을 제외하고 죽거나 다친 피해자가 4명 이상일 경우 총기 난사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텍사스 쇼핑몰에서 검은색 전술 장비를 착용한 총격범 이름이 마리시오 가르시아입니다. 마리시오 가르시아가 차에서 내려서 주차장에서 총격을 가해서 8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출동한 경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고요. 난사범이. 경찰과 주차장 영상에 따르면 5월 6일 댈러스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떨어진 알렌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총격범이 차에서 내려서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가르시아가 어떤 인물인가요? 총격범 한번 보겠습니다. He served in the army in 2008. 2008년 육군에서 근무했고요. 하지만 정신건강 문제 이슈가 있었다고 로컬 방송 ABC3가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희생자들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들이에요. 다. 이 사진들이 이제 트위터 상에서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 잔인해가지고 저는 이제 제 방송에서는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 뉴스 보면 아시겠지만 마리오 가르시아 이 범인이 수주 동안 이 총기 난사를 계획했다고 합니다. 범인은 33살이고요. 그 아울렛몰에 가장 사람이 많은 시간 그 시간을 골라서 이렇게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굉장히 싫어하고 여성 그리고 소수계를 이렇게 싫어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플랫폼 OKRU에도 이렇게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렇게 네오나치예요. 나치 문양 있죠. 스와스티카라고 그러죠. 스와스티카. 소셜미디어에 나온 사진입니다. 얼굴만 봐도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난사범이 경관 총에 맞아서 죽은 모습입니다. 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특히 한인분들 이번에 희생돼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괴롭네요.